거죠. 그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좀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때요? 삼성이 아무래도 더 훨씬 더 낫죠. 만약에 그게 진짜 다 이루어지면은 예, 이런 반도체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어. 보고 있어요. 예. 그 중국의 추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메모리 반도체도 되게 막 6나노인가요? 뭐 EUV 없이도 막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됐어요. 그 당시에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뭐 금방 뭐 한국 반도체 기업들 뭐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그 반도체 업계 임원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봤어요. 5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물어봤어요. 임원들한테. 앞으로 중국 반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이나 SK 따라올 것 같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 90% 이상 임원들이 5년 내에 이제 따라올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하고 그다음에 D램이 있지 않습니까? 낸드는 많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낸드라는 거는 이제 기술을 보시면 이제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낸드가 개발되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방 쫓아왔어요. 중국에서. 특히나 이제 YMTC라는 기업이 가장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 이제 기술 수준은 지금 보시면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차이로 이제 쫓아왔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사가 보통 40년, 50년이 넘습니다. 2배 이상 되죠. 하다 보니까 계속 기술을 쌓아왔어요,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년,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특히나 그 D램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컵패시터가 이제 주가 되는데요. 컵패시터의 그 개발하는 그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패시터가 미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민감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유지가 됩니다. 중국에서 그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기술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지금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예전에는 EUV 장비를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더 강화가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28단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게 이제 장비를 막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나노 언더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EUV 장비뿐만 아니고 DUV 그 이전 장비입니다. 그것도 아예 반입을 못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기술이 있다래도 장비가 없으면 칩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나마 중국 내에서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장비 기업들 그 장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도 금방은 쫓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아요. D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년 가까이 차이 나지만은 그게 금방 이렇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또 새로운 제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마 중국 대상으로 또 아마 내릴 것 같아요. 조치를. 예, 그래서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재가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장비를 반영을 못 해가지고 삼성이나 SK 쪽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1년 유예가 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피해도 있긴 있지만 그 피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손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익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아, 그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에 예.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예.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예, 예. 그래도 이득이 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비중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음. 베트남 이쪽에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다각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군요. 참 그래도 그런 변화에 되게 잘 적응을 하면서 예, 예.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 이 예. 부분이 좀 또 주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우선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예.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삼성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CSM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CSM 반도체는 그 CSM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 CSM 반도체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팹리스 사업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 파운드리도 같이 있었어요. CSM 반도체 사업부 안에. 근데 2017년도 그때 이제 분할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아, 예, 파운드리가 거기서 이제 분할을 한 거죠. 아, 예, 예. 그렇구나.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칩만 설계하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아, 설계하는 예, 팹리스 거예요? 사업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이 LSI군요. 맞습니다. 예. 아, 예, 네. 그 시스템 반도체랑 예, 그 메모리 반도체랑 예. 차이는 뭐예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억 관련된 그러한 아. 장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기능이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도 예. 설계를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음.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설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기업에서 설계, 제조, 패키징 다 하는 게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더 효율적인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설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제조, 패키징 모든 걸 한 기업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음. 예전에 보시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14나노 공정에서 뭐 한 4, 5년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칩을 설계하면서 제조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을 설계하는 기업, 팹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조하는 기업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기업, 또 이제 오셋 기업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삼성전자는 예. 인텔이 어려워하는 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그나마 이제 메모리 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아. 잘 해온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랑 같이 했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분할은 됐습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나마 삼성하고 인텔 정도는 능력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금력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금력도 엄청 안 되죠. 왜냐하면 어. 이제 그 나노 때 이렇게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이 예전에는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혹시 예. 인텔도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다가 그 85년도인가 그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워낙 잘하다 너무 보니까 잘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거죠.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접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CPU로 돌아선 거죠. CPU로 돌아섰다는 건 시스템 반도체 예, 쪽으로 맞습니다. 돌아선 거고. 예. 근데 그게 14나노라 하셨나요? 거기에서 이제 멈춘 거예요. 예전에 이제 메모리 말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렇게 14나노에서 이제 10나노 가려고 부던 이제 애를 썼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이제 진입이 안 된 거죠. 10나노로. 그러면서 4년, 5년 동안 이제 계속 버틴 거죠. 그 아키텍처만 바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AMD가 치고 들어온 거. 치고 들어온 거죠. 그 공간을. AMD는 해낸 거예요, 그걸. 해냈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TSMC에 맡긴 거죠. TSMC 공정이 상당히 앞서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설계만 하고 맡긴 맞습니다. 거예요. 7나노 공정을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AMD가 맡긴 거죠. TSMC에. 그러면서 7나노 공정 하면서 이제
격차가 이제 좁혀진 거죠. 성능이 더 좋았으니까. 아, 그럼 예. AMD는 파운드리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분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팹리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예, 예. 그러면은 그 분할을 했다는 거는 예.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사업부가 이렇게 분리된 거랑 완전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그 매각을 한 거죠. AMD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아. 했고요. 완전히 그냥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별도 회사로 삼성 파운드리 분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버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한 거군요. 그러면은 인텔은 예, 예. 지금 이제 막 인텔이 다시 막 주가가 예. 나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예, 예. 파운드리도 하겠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둘 다 다시 그러니까 삼성처럼 하겠다는 거죠. 삼성처럼 예. 다 하겠다. 예. 그 예전에 보시면 인텔이 3, 4년 전에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다가 접었어요. 했었거든요, 원래. 예. 다시 재진입하는 건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 그때 파운드리 사업 포기했죠. 3, 4년 전에. 인텔이 포기를 했었어요. 예, 했어요. 와. 예.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야겠다. 자국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탄 거죠. 예. 메모리는 아예 접은 건가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군요. 예, 엑스포인트라고 음.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쪽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네요. 그렇죠. 예, 마이크론이 상당히 지금도 이제 건재한 거죠. 그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좀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때요? 삼성이 아무래도 더 훨씬 더 낫죠. 훨씬 예. 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EUV 공정을 도입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삼성은 이미 이제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수율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요. 분명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EUV 공정 앞으로 이제 도입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딜레이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보니까 메모리는 뭐 중국이 따라올 수 없고 5년의 예, 예,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미국에서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역시도 거의 압도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LSI랑 파운드리 그쪽인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진짜 다 이루어지면은 예. 이런 반도체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파운드리랑 그 메모리 섹터를 보시면요. 지금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그때 이제 별도 이제 사업부로 이제 분할한 다음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1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을 했거든요. 작년 말까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매년 15%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예.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매출 뭐 예. 메모리가 줄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 보시면 메모리가 보통 이제 80% 이상이었어요. 많았을 때가 보통 이제 90%도 뭐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예, 근데 압도적이구나. 80% 정도 갔다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가 워낙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50%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메모리가 올라오더라도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인원을 봐도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메모리 쪽 인원이 지금 한 4만 명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가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가 지금 1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명 이상 늘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팹을 5개 정도 짓게 되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4개 이상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파운드리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도 지금 4만 명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조만간에.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램 쪽에서는 세계 1위를 했고 예, 예. 거기서 이 현금을 벌어들인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예. 사업부를 유망한 사업부를 키우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게 LSI와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매출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뭐 기정사실일 수도 있다. 기정사실화 됐죠. 예, 제가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메모리보다 더 뛰어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특히나 이제
그 삼성 DS 부분 사장인데요. 경계연 사장이 음. 계십니다. 네. 그분이 최근에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쪽에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5년 내에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진짜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제 2030년이거든요. 2년이 더 앞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발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이 지금 더 빨리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GAA 방식을. 예,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네. 적층 방식.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될수록 누설 연료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전에 이제 핀팩 방식보다는 상당히 좀 앞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공정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25년도 2나노 공정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홀 그거. 예, 맞습니다. 예, GA 방식을. 늦었네요. 예, 늦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삼성도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수율도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겪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율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딜레이가 많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안정화됐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야. 근데 이제 TSMC는 2025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죠. 겪을 것이다.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양산이 아마 제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삼성은 지금 안정화됐다는 거죠. 수율이. 그래서 보시면 그 4나노 공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80%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홀 어라운드 방식 써서요? 아니요. 핀팩. 예, 핀팩. 네네. 그리고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3나노 공정은 수율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처음에 했을 때는 뭐 30%대 보통 이렇게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게 한 7, 80%면 높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엄청 높은 거죠.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90% 이상 나오는데 지금 이제 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70% 80%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30%에서 2배 엄청 높은 이상. 거였어요. 예. 그러면은 진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예. IT 기업들이 예. 빅테크도 막 맡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에 대한. 야. 예.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최근에 보시면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삼성에 지금 맡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거 방송 끝나고 진짜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어. 그 예전에 고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퀄컴이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예. 와, 그 휴대폰 고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예. 와 그때 그 이슈 터졌을 때는 이거 삼성전자 어떻게 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랬는데 예. 불과 이렇게 1년 지나니까 예.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죠. 예. 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저가 매수했으면 그렇죠. 예. 지금 또 수익률 또 한 20, 30% 얻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야. 예.